안녕하세요. 드라마 읽어드리는 채널 리뉴얼입니다. 이제 빅마우스 정체 밝혀서 사이다 전개 이어지나 했더니 갑자기 노박이 죽어버리면서 또다시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답답함을 선물하며 이번 주 빅마우스는 끝이 났어요. 노박에 대한 각종 추론으로 시청자 게시판이 여느 때보다 더 뜨거웠는데요. 이 게시판만 봐도 어마어마한 빅마우스의 인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1회에서부터 찐마우스가 창호를 살려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일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요. 특별사동에서 박창호와 마주 앉아 자신이 빅마우스라고 밝히던 노박은 가짜 빅마우스로 박창호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창호를 살리길 간절히 원했던 누군가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창호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노박은 창호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은 빅마우스의 세계가 있다고 말했었는데요. 여기서 빅마우스의 세계란 대한민국 최정상부터 구청교도소까지 이를 만큼 빅마우스 조직원들이 각계각층에 자리하고 있음을 의미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직원 중에 전현직 경찰이나 변호사 정도는 당연히 있다는 설정도 무리수는 아닐 텐데요. 창호를 빅마우스로 만들기 위해 사무실에 수많은 증거를 미리 숨겨놓을 수 있는 사람, 창호를 살릴 이유가 너무나 분명했던 사람, 마지막으로 교도소 마리아상에 숨겨둔 카메라에 대해 알고 있었던 사람, 바로 창호의 장인어른이 빅마우스에게 창호를 살려달라고 부탁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 미호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요.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보통 가족이 많이 아파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의사나 간호사가 되는 꿈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호의 엄마 또한 어르신의 음모에 당한 피해자였고 아파하는 엄마를 곁에 뒀던 미호는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을 수도 있겠네요. 따라서 미호 아빠, 즉 창호의 장인어른은 또 한 사람의 피해자 가족으로서 빅마우스 조직에 가담하게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난주 창호가 검찰 신문을 앞두고 있는데도 담당 변호사인 순태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여유롭게 짜장면을 먹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죠. 장인어른은 창호가 진짜 빅마우스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진짜 빅마우스가 창호를 지켜줄 거라 믿었을 테니까요. 한편 노박은 죽기 직전 창호에게 내일 창호를 살리길 원했던 사람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말을 했었죠. 하지만 결국 노박의 죽음으로 창호를 살리길 원했던 그 사람의 정체는 다시 미궁 속으로 빠졌습니다. 작가가 아주 밀당을 잘해요. 그런데 바로 이 밀당 대목에서 노박이 진짜 빅마우스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 빅마우스의 정체 또는 그와 가까운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노박이 제거를 당한 거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호가 노박을 빅마우스라 믿었던 이유가 단지 타로카드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고 있었다는 점 하나였다는 게 너무 허술했고요. 다음 주 예고편을 보면 시체실에서 창호가 한 시체 옆에 앉아 어깨 축 늘어진 상태로 앉아 있었는데요. 만약 그 시체가 노박이 아니었다면 창호가 거기서 그렇게 앉아 있을 이유가 없었겠죠? 그리고 노박은 마치 유언처럼 창호와 검찰에서 단둘이 대화를 나눌 때 혹시 일이 잘못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노박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이상 찐마우스가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사주풀이나 관상에 아주 실력이 있었던 노박은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듯 철판각에 조리대에 걸려있던 딸의 반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노박은 처음부터 억울하게 죽은 딸의 복수가 목표였기 때문에 악착같이 살아남아 모두 무너뜨리겠다고 다짐하는 박창호의 모습을 보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창호와 손을 잡는 위험을 감수했던 거죠. 이런 전개라면 노박은 빅마우스가 아니라는 건데 어째서 간수철의 대대적인 몸수색에서 노박의 문신이 나오지 않았던 걸까요? 노박은 간부급 조직원이었기 때문에 몸에다 조그마한 문신을 새기는 대신 노박철판 간판에다 대문짝만한 표식을 남겨뒀던 것 같아요. 반전에 반전이 거듭하는 드라마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빅마우스가 밝혀지고 죽어버리다니 말도 안 되죠. 자, 그럼 노박도 빅마우스가 아니었다면 다시 찐마우스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번 주 빅마우스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른 인물이 하나 있었죠. 어르신의 모든 사업을 이어받을 수 있었던 손자. 이 손자가 마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게 됐던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그만큼 어르신은 마약을 극혐한다는 설정인데 손자는 내쫓았지만 병원장 현주인은 그대로 품고 있죠. 따라서 손자가 단순하게 마약을 했다는 이유로 쫓겨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드라마 종반까지 4회차를 남겨둔 지금 어르신의 손자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르신은 자신의 사업에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처리해버리는 잔혹한 인물로 밝혀졌죠. 어느 날 어르신의 손자는 할아버지의 사업에 죄 없는 사람들이 이용당해 죽거나 죽을 만큼 큰 병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연히 듣게 됐을 것 같네요. 당시 이 손자는 할아버지가 두려워 맞설 자신은 없었지만 이 어마무시한 사실을 그냥 덮을 수는 없어 혼자 조용히 할아버지의 비밀을 캐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르신은 손자가 자신의 사업에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를 버리기로 작정했고 보는 눈들이 많다 보니 마약이라는 그럴듯한 프레임을 씌워 쫓아냈을 것 같네요. 그리하여 돈 한 푼 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손자. 현재 출연진 중에서 어르신의 손자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 제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쫓겨난 제리는 어르신의 손자답게 머리 좋은 유전자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할아버지를 닮아 사업 수완이 뛰어났던 제리는 마약, 사기 등으로 암흑세계에서 승승장구하게 되어 돈과 힘을 지니게 됐겠죠. 이후 본격적으로 할아버지 사업에 이용당해 피해 입은 사람들 또는 그 가족을 찾아다니며 점조직을 만들어갔고 지금에 와서는 얼굴 없는 빅마우스까지 된 거죠. 하지만 제리는 공식 석상에 얼굴을 노출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대시할 누군가가 필요했고 때마침 시장의 눈에 들었던 박창호를 선택하게 된 것 같네요. 제리는 창호가 찐마우스와 접촉을 시도할 때마다 화면에 비춰졌는데요. 제작진이 반복적으로 제리를 비춰주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창호가 더 이상 빅마우스에게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빅마우스를 찾기로 결심했을 때 탈옥범 누명을 쓰고 쫓겨다니던 창호가 빅마우스의 비호를 받으면서도 계속 빅마우스에게 덫을 놓아 정체를 찾아내려 할 때 교도소로 돌아간 창호가 성당에서 빅마우스를 기다리고 있다 결국 박 소장과 만나게 됐을 때 마지막으로 특별사동에서 노박과 창호가 만나고 있을 때 게다가 노박이 특별사동에서 창호와 대면 중 누군가에게서 전화를 받게 됐는데요. 이때 노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듣고만 있고 동시에 제리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서 좋을 게 없을 텐데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 비춰졌죠. 이로써 노박이 제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죠. 제리가 빅마우스가 아니었다면 노박이 굳이 제리에게 전화로 창호 대면 여부를 보고하고 허락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제리가 정신병원에 갇혀있던 박창호를 빼내다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누워있을 때 창호 친구 순태가 창호의 쪽지를 전달해주러 갔었는데요. 잠든 제리의 베개 아래 숨겨둔 쪽지를 빅마우스 문신이 팔목에 새겨져 있던 의사가 챙겨뒀다가 잠에서 깬 제리에게 다시 갖다 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제리는 교도소 성당에서 창호가 타로카드로 빅마우스와 사인을 주고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도 했고요. 타로카드의 사인을 이해하면서 조직원의 도움과 보호를 받고 있는 두 사람, 제리와 박창호밖에 없잖아요. 노박은 타로카드의 사인을 이해했지만 조직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으니까요. 제리가 빅마우스라는 의심 정황은 이렇게 차고 넘쳐나네요. 괜히 빅마우스 포스터에 제리가 들어가 있겠어요? 다행히 추석 연휴 빅마우스 본방 시간에 아직까지는 다른 프로그램이 편성되지 않았는데요. 역시 인기 드라마이다 보니 황금 연휴에도 본방 그대로 쭉 이어갈 것 같네요. 다음 주 송편 먹다 체하는 일 없도록 시원한 스토리 기대해봅니다. 시청,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